네,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충격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전 국민이 알고 계시고 전 국민이 분노하시는 사항이실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들께서도 그리고 여러 기관장들께서도 너무나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서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그 언론에 나와 있는 헤드라인을 보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내용을 보면 더 끔찍하고 헤드라인만 봐도 끔찍합니다. 사촌방, 지인방, 여군방. 심지어 여군을 성희롱하면서 군수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성인물 합성을 쫓아보니 범인은 내 곁에. 딥페이크 피해 3년 새 15배. 땡땡땡 능욕방 딥페이크 겹지인 노렸다. 지역별, 대학별 미성년까지. 강경 대응 예고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가해자들은 쫄지 말고 보도한 기자도 능욕해라 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텔레그램 채널들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39만여 명, 22만여 명에 해당하는 참가하는 방들입니다. 지금 인터넷 맘카페에서나 여성들의 카페에서는 지금 전국에 다니는 택시 숫자가 26만 대 정도인데 우리가 택시를 보는 것만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즐기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너무나 무섭다. 끔찍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차마 입에 담을 수준이 아닙니다. 2017년에 디지털 성범죄자 피해 방지 정보 종합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조주빈, 박사방, N번방 사건은 2019년에 밝혀져서 2021년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L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주빈이 구속됐는데도 성착취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N번방 사건으로 인한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아동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총리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2017년에 이렇게 정부의 종합 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나 디지털 성범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여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운다고 한들 국민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정말 종합적으로 우리가 마약과의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8월 30일 날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됐으니까요. 저희가 관계부처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또 필요한 입법을 필요하다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경찰청장님 혹시 계십니까? 예. 지금 저렇게 보셨다시피 텔레그램 방이 시민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시거나 수사하시는 거는 몇 건이고 텔레그램 방의 참여자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하고 계십니까? 현재 지난 한 주간 접수받아서 수사하고 있는 것만 120건이 넘습니다. 기존에 수사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입니다. 네, 경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종합 대책에 저희 경찰청도 참여하고 아울러 지난 8월 28일부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청에서 처음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검거 인원이 대부분 약 75% 내외가 10대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5% 내외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 없이 범죄의식 없이 범죄하는 경향이 많아서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해서 예방 교육도 병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보시면 대학별 겹진 채널이 참여 인원이 1,300여 명입니다.
중고등학교 겹친 채널이라고 불리는 것이 2,3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네. 지금 초, 중, 고에서 또 대학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긴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186명, 교원 10명, 이렇게 해서 196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요. 179건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그 딥페이크 채널이나 방이 학교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보들도 있고 신고들도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학교 몇 개가 지금 이런 게 이루어져 있는지 체크하셨습니까? 네, 학교도 지금 저희가 193개교로 지금 체크가 됐고요.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세계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통해 보셨을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히어로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무려 53%가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치욕스럽게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한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도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K-팝, K-뷰티, K자가 붙어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런 워딩들이 전 세계에 넘쳐나고 있는데요.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K-딥페이크 성범죄국이 되게 생겼습니다. 총리님, 이런 전 세계 언론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N번방 사태라든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에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N번방의 최초 사건은 대학생 2명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이 1년 넘는 잠입 취재 끝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 L에 대해서는 호주 사법당국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호주 사법당국에서 먼저 신상공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서울대 N번방 사건 어떻습니까? 피해자만 20명에 육박했던 사건입니다. 가해자도 모두 서울대생이었고 피해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5년 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의 일원인 원은지 씨였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2년에 걸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 피해자들이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시 그 고통스러운 방으로 들어가서 증거물을 다 모으고 해서 나중에 경찰과 함께 검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를 찾아내는 수고로움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들의 영상물이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자 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당시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피해자는 경찰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확보한 증거물을 가지고 경찰에 갔을 때 일선 경찰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텔레그램 못 잡는데? 어떻게든 해볼게요. 돌아서는 피해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피해자가 멀리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국민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 기관장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손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피해자들이 경찰을 찾아왔을 때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텔레그램은 못 잡는데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요. 청자님께 묻겠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경찰에 찾아와서 수사를 의뢰하면 이제는 경찰은 어떻게 대합니까? 지금 다 그 접수해서 수사를 개시합니다. 네.
따뜻한 위로도 함께 일선 경찰들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텔레그램 서버가 외부에 있어서 잡기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고 가지고 온 증거물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국가가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017년에도 종합대책이 있었는데 2019년, 20년, 21년, 24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범죄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6개월 뒤에 혐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포렌식으로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시 검찰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고검에 항고를 했지만 역시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은 이들이 법원에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워서 잘 모르는데 재정 신청은 99% 인용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용되었고 결국 재판을 진행했고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핵심 피해자를 구속했습니다. 여기 경찰, 청장님, 법무부 장관님, 고통받는 피해자들, 범죄자가 검거되었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가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지원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맞습니까? 네, 이 부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YTN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직접 부처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50억 7,500만 원, 올해보다 2억 9,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 예산은 줄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예산은 32억 6,900만 원으로 올해보다 6.3%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범정부적인 대책을 하고 우리가 피해자 구제와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총리께서도 마약 범죄와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셨다면 우리는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해자들의 남은 삶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